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윤석열. 우리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신나게 일해봅시다. 아침에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오늘 뉴스에일 라이브에 도움 말씀 주실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렇게 네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앞서 저희 취재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중으로 이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이 내용을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죄로 지목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내란죄 가담자를 구분해 볼 때 일단 우두머리로 판단이 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형이 무겁습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이 내려지고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의 경우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금고, 단순 관여자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금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된다면 그 다음 단계는 수사기관의 칼날이 윤 대통령에까지 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출국 금지 상태인데요.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를 당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죠. 공처가 진짜 수사 의지가 있다면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 아닙니까? 일단 출국 금지 조치부터 하고 계좌 동결 같이 해야 돼요. 윤석열에 대한 출국 금지, 계좌 동결 이거 빨리 하세요. 수사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출국 금지에 관해서는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한테 지휘를 했습니다. 피의자 윤석열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수사 지휘했다고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했고 기사도 다 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출국 금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출국 금지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조금 전에 저희들한테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자,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까지 당한 상태. 과거에 국정농단 사태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까지는 취해지지 않았던 상황인데, 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검찰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는 당시에는 어쨌든 대통령님을 이제 신분을 존중하고 또 나라의 어쨌든 국가 원수였기 때문에 예우를 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었죠. 하지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죄 혐의와 과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혐의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외환 음모까지도 사실 혐의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알려지고 있지만 대북 무인기를 침투시켜서 군사적 위기를 공조시켜가지고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국토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의 국지적 도발까지 일어날 수 있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근데 국방부에서는 아직 전혀 맞습니다. 확인을 안 해주고 있고 지금 있는 상태예요. 밝혀진 건 아니죠. 이것은 아직 의혹 단계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통령과 전 국방부 장관에게 혐의가 중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렸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차단하기 위한 검찰의 조치다, 내지는 강하게 수사를 밀어붙이는 검찰의 의지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수사 다음 단계,
이 다음 단계에 대한 이야기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긴급 체포 또는 구속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강제 수사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내란 피의자 윤석열 구속할 의지가 있습니까?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이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 공수처 수사관들은 알겠습니다.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각에서 대통령이 구속되면 단체장들처럼 직무정지가 자동적으로 된다. 직무정지 방법이 탄핵 말고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좀 명확하게 어떻습니까? 단체장들은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있어서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만 대통령 그런 규정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옥중 직무를 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수사, 글쎄요. 현직 대통령인데 과연 현실성이 얼마나 있는 이야기인지 법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란죄는 불체포 특권이 해당되지 않는다, 불기소 특권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글쎄요. 야당에서 이런 얘기까지 해요. 만에 하나 체포되더라도 옥중 집무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가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일련의 과정들이 대다수가 현실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대통령의 출국 금지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네. 대통령 일반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갈 수 있나요? 1호기 타고 나가죠. 네, 1호기 타고 나가죠. 출국 금지가 필요합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일반 비행기 탄다라고 하면 국민들을 몇 명이 볼까요?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런 것들도 공수처에서 너무 지나치게 오버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공수처를 1,0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 매년 200억 예산을 들여서 운영해 왔는데 네. 이때까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다가 야, 이번에 여당이 이거 끝나겠구나 하니까 이제서야라도 지금이라도 우리 존재감 보이자라고 하고 무리한 것들을 진행시키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내란이다, 외환이다라는 이야기 하는데 이거는 판단을 누가 하는 건가요? 이거 헌재에서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혐의입니다, 혐의. 예를 들어서 혐의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 민주당에선 기정 확정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따지면요, 이재명 대표 지금 12개 혐의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 확정처럼 이야기해야죠. 여기에 지금 민주당 당대표 감히 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 계엄이라는 사건이 국민들, 우리나라의 계엄 트라우마가 있는 국민들에게 정말 상처를 줬다면 이거 정치적 책임은 따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요, 지금 여기에서 누군가가 이재명 대표의 입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입으로 확정지어서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마치 제가 있는 것으로 확정지어가서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네. 그리고 여기 대통령이 내란죄 계속 하는데요. 내란죄가 뭔가요? 이거 정권 전복 아닌가요? 예, 정권을 전복하겠다는 것인데 대통령이 정말로 내란의 의도가 있었는지 따져봐야죠. 이거 목적범 아닙니까? 네. 내란죄는 목적범이에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지금 법리를 전혀 따져보지도 않고 마치 기정사실처럼 해서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민주당이나 이 관계자들이 내란죄를 확정짓고 이제는 외환죄까지 이렇게 확정짓는다. 이거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건 역시도 국민 갈라치기이니 상황이 수사가 진행되는 것들을 정치적 압력을 가하지 말고 지켜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혐의 단계이고 어떤 내용들은 제보나 의혹 단계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이신데 일단 검찰 또는 수사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찰 포함입니다. 굉장히 속도감이 있어요. 강제 수사, 특히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자택 사무실 다 했거든요. 그러면 영장 청구가 만약에 오늘 발부가 된다면 그 다음 단계는 지금 윤 대통령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지금 한남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는 했지만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나와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만약에 막아서면 압수수색은 현실적으로 못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과거의 사례를 비춰보면 저도 이번에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2017년 2월이었는데요.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당시에는 탄핵 재판을 받는 현직 대통령이었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발부받아서 시도했는데 5시간 정도 대치하다가 결국에는 네. 임의 제출 형식으로만 가져가고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러나 지금의 뭐 경찰, 검찰, 공수처의 수사 의지와 속도를 고려해 본다면 대통령실은 아니더라도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은 또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뭐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이 수사가 뭐 김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다 혐의 단계지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혼란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누가 뭐래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는 거죠.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이 됐습니다. 당연히 뭐 오늘 결정이 되죠. 네, 그렇죠. 구속에 대한 이제 심사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구속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당연히 그 윗단계에 있는 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뭐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 구속 심사를 포기를 했고 이제 영장 판사가 결정을 하게 되겠죠. 물론 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오늘 밤 안으로 구속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자, 오늘 오후가 이제 빠르면 오후에 결정이 될 텐데 자,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속영장 심사를 김 전 장관이 포기했고 그러면서 부하 장병들의 선처를 호소했어요. 입장문을 냈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 저 책임 얘기는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인 부하 장병들에게 선처를 부탁드린다. 저런 지금 발언들이 일부에서는 뭐 양심선언의 형태로 해서 속속 나오기도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결이 다르게 들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저렇게 이제 부하 장병들의 선처를 호소할 일을 본인이 만들지 않았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폭로나 진술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뭐 국회에 나와서 하는 얘기도 그렇고 결국에 이 계엄 사태의 핵심적인 주동자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굉장히 무리한 지시,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지시를 내린 장본인으로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꼽히고 있습니다. 지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에서 본인이 나와서 저렇게 뭐 장병들에게 선처를 뭐 호소한다, 장병들은 잘못 없지 않냐 이런 사태를 누가 만들었냐라는 질문을 드려야겠어요. 본인이 그럼 그런 명령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이런 불법적인 계엄에 가담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상 주동을 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앞서 잠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구속영장을 이제 심사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뭐 본인의 방어권을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구속이 사실상 100%다 이렇게 많이들 보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앞으로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의 가능성 이런 부분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이번에 나오는 판단을 통해서 지금 검찰이 60명의 인력을 꾸려서 굉장히 좀 강도 높게 수사를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검찰이 사실상 내란죄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권을 갖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과연 이 검찰의 수사권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역시도 이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두고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저는 저 입장문이 굉장히 좀 모순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서도 여전히 어떤 본인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사죄 이런 부분이 과연 있었나. 그러니까 계엄이 불법적이었고 매우 잘못된 행위였다라는 점에 대해서 과연 진정 어린 반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핸드폰을 바꿨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정말 어떤 진실을 뭐 말을 하겠다, 고백을 하겠다라고 했다면 그런 깡통폰을 들고 출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상 증거인멸을 마치고 지금 일종의 자기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